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건이 경남 진주에서 요번에 이제 큰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일주일 후에 또 마산 창원에 제가 사는 곳에서 또 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전국적인 어떤 그 큰 관심거리이긴 하지만 유독 이제 경남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경남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가장 그 뭐라 하겠습니까? 아, 우리 저 애들도 저 집에도 누구 애가 약을 먹는다던데 저희들도 그냥 사건 사고를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스스로의 불안감 때문에 그냥 평상시에 잘 지내고 있던 이웃들과도 괜히 눈치가 보게 되고 그냥 움츠리 들니까 이렇게 해서 저는 요번 계기에 국가가 책임지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절차가 돼야만이 이 우리 정신 가족들이나 질환자를 안고 있는 가족들이 그 어떤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이번 기회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감은 항상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도 양산 그 부산에 있는 양산병원에서도 거기 스텝 선생님이 한 분 진료실에서 조현병 환자한테 칼을 맞아서 아마 그때 폐출혈에다가 아마 또 상해가 있으시고 입원을 한 달 넘게 아마 굉장히 오래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회복하셨네요. 지금은 진료 늦게 하신 걸로 제가 듣긴 했는데 지금 몇 년을 아마 되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심지어 저도 불과 한 3, 4년 전쯤에 그 보호자 어머니가 알코올 환자시긴 한데 이분이 너무 만성화돼 있어서 50 넘도록 막 만성화돼 있어서 알코올 의존 환자들도 질병이 오래되면은 이상한 망상 비슷한 그런 정신병적 상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부모에 대한 어떤 피해 망상과 그리고 치료자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주치의였는데 그 입원하면은 엄마가 나 죽을 것 같다고 무서워해서 갖고 입원을 좀 6개월까지 이렇게 끌었는데 퇴원명령이 났어요. 그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퇴원명령이 났는데 그래서 다행히 잘 이제 빨리빨리 하고 잘 퇴원을 하셨는데 며칠 있다가 칼 들고 병원에 찾아줬어요. 저를 찌르려고. 다행히 저희 알코올 병동에 남자 간호사가 있어서 1층에서 막았습니다. 그 간호사가 칼을 딱 쥐어서 신고하는 바람에 진료실까지 못 왔어요. 근데 이런 사례가 누구나 다 정신과에서 4,000명이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료실에서 뭐 횡당하는 건 아주 흔해서 뭐 저희가 말을 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그랬고 또 제 옆방에 있는 선생님도 조현병 환자가 태어난 후에 칼 들고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찌르려고 하는데 뭐 망상 얘기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칼을 들고 와서 경찰이 다행히 빨리 출동해줘서 말린 적도 있고요. 저희가 사고는 언제든지 있었는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다 감당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시영 교수님 사건 터지고 나서 네. 의사들이 그렇게 책상 배치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 존재 그런 거군요. 아 이젠 진짜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 진작부터 저희는 필요했다고 보고 심지어 이제 뭐 삼상풍이나 호신용 스프레이는 다 갖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희가 뭐 그렇다고 환자를 접대시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 치료만 되면 아무 문제 없을 환자분들을 자꾸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니까 분조자로 만들겠잖아요. 아무도 환자분들 지켜주지 않고 내 가족, 심지어 나도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데 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건 누굽니까? 국가잖아요. 그리고 사법부가 그 권한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법부가 커버해야 될 거를 우리가 다 희생하고 있었고 의사들이 네, 의사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렇죠. 네. 심지어 저희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번 적합 심사라거든요. 네. 이번 적합 심사를 제가 한 1년 이상 이제 들어가 보면 그것도 우리 양산 일입니다. 그 환자가 이제 활성기가 돼가지고 감당을 못 해가지고 그 119가 아니고 뭐라 그러면 민간 무슨 차를 민간 포송차라 그럽니까? 그 차를 불러서 이렇게 환자를 묶고 갔는데 경찰 출동한 거군요. 그럼. 경찰 출동이 아, 아니고 그렇죠. 민간 그 사설 응급차가 와서 환자를 이렇게 묶고 차 안에서 이렇게 묶었다 그러더만 묶었는데 그 이번 적합 심사에서 입안이라 그래가지고 입원이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양산 우리 가족 지회장님께서 전화 왔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회장님 이래 돼가지고 이래 응급 사안인데
입원이 안 된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입원이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119에다가 연락을 안 해봐라. 그러고 난 뒤에 우리 그 경남 그 국립부병원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으로 보면 그게 부적합이지만 제가 한다는 말이 우선은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묶었다는 이것도 묶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한정 안에서 차에서 무슨 난동을 부린다 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병원까지는 묶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그 입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이래가지고 저는 결국은 그 우리 조에서 그 입을 시키게 됐어요. 입을 시켰는데 입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그 보호자가 너무너무 입원이 안 돼 너무 애를 먹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부모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집에서.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 지회장님하고 제가 이제 거기 방문을 해보니까 그래요. 병원을 엄마하고 제가 아무리 설득해서 아무리 데려갈 방법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억울하니까 죽인다 그래서 그냥 내가 병원 입원시키면 값도 다 죽인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있어서 그 응급차가 민간 구조차인가 민간 응급차 난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불렀더니 병원에 실고 가니까 또 그것도 입원 적합 심사에서 불합격 걸려갖고 퇴원 입원이 안 돼버리지. 이런 조건이니까 정말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나도 내 자식을 그런 자식을 두고 있지만 우리 애는 이제 초창기에 뭐 병을 거쳐 그 당시에는 뭐 병원 대학병 입원 한 번 하고 입원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위에 보면 정말 그 어떤 위급한 상에는 강제적으로 입원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 입원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법이 이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에 그 입원시키려고 환자를 데리고 갔는데 금방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서로가 미미해서 환자를 이렇게 혼자 엄마가 왔을 때는 수루띠로 가려고 그러면은 환자를 어떻게 병원에 둬야 되잖아요. 그럼 병원의 관리자들이 막 설치면은 붙들고 주면 그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야. 붙들고 있지도 못하면 그것도 위반이래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환자를 그냥 내비둘 수도 없고 붙들고 있으면 위반이라고 그러고 감금이라고 하더만. 이러니 이야기를 내가 가만히 듣고는 정말 이 법은 잘못된 법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법이다. 제가 지난번 공청회 때 임세훈 공청회 때가 지난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 다 책임을 지라 그랬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조 회장님 말씀하신 것 들으면 그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심하거든요. 심한. 저도 이제 외래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보호자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달라고 자꾸 그러는데 현행법으로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보호자에 의한 이제 비자 입원, 강제 입원이라면 보호자 2명이 사인을 하고 의사가 이제 오케이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응급 입원이라면은 경찰이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법이 미비해가지고 경찰도 이제 잘못하면은 이게 또 뭐 고소고발 당하고 뭐 그 법이 지금 미비해서 그래서 자꾸 이제 뒤로 빠지고 행정 입원도 굉장히 복잡해. 행정 입원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하고 또 보호자가 있으면 행정 입원을 안 할. 보호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그래 보호자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작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119 민간 그 후송 그게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환자를 인신구속을 하려면은 그 인신구속을 판단을 하고 인신구속을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이 정신과 환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제 정신과 의사의 판단을 하고 보호자 2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그럼 뭐 응급 상황에서 갔는데 이게 119가 갔는데 보호자 연락이 왔어? 아무도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묶어서 갔다? 그건 불법인 거예요. 지금 현재야. 그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입원을 시키잖아요. 그럼 그 의사도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 때문에 법이 왜 존재를 합니까? 법이 환자나 보호자나 국민을 위해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법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발생되니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이 팩트 체크를 현장에 우리들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정보는 다 정부의 아까 그 얘기했던 권한은 다 암스나 현장 부처에 있잖아요.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요. 네. 그 치료감호소가 있는 국립법무법원에 또 봉지기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실제로 이 법 이후에 입원 환자가 늘었냐. 그랬더니 이미 2017년 그 법 시행 전후부터 해갖고 원래 뭐 800년인지 수용 가능했었나 본데 1100명 계속 유지하고 있대요. 뭐 명수가 늘었다는 건 없는데 확실히 인적 구성이 그 원래는 저 잘 기억 못하겠는데 조현병 정신질환자, 조현병이라고 우리가 진단 내리는 정신질환자하고 성독착자 그러고 저기 마약 사범 같은 약물 사범 이렇게 있나 본데 그 조현병 환자들의 명수가 인원이 늘고 나머지 뭐 인격장애나 뭐 성독착이나 조현병이 아닌 그런 수감자들은 교도소로 빠져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명수는 크게 늘지 않아도 그 구성이 그 조현병자가 많이 유입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도 사실은 제가 몰래는 아니지만 거의 금마 선생님한테 의견을 제가 물어봐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사실 그거를 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 부처에서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공개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 이렇게 국가가 전체가 이렇게 막 난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저희도 대안을 찾을 수가 있고 국민들도 의견이 모아질 수 있고 그래야 국가가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유진희 선생님 말씀처럼 이 외국에는 그 보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원 병상 수가 줄어들면 그 환자에 의한 폭력이나 범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교도소의 정신환자가 늘어나는 게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받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는 다른 데로 지금 가는 거예요. 교도소로 가고 자꾸 범죄를 일으키고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학회에서 정책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자료를 지금 영어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네네. 정신과 선생님들이 봉사를 나가시거든요. 네네. 그 진료 봉사를 나가시는데 네. 그 페이스북 제 친구이신 선생님이 25년째인지 뭐 그렇게 나오고 계신데 네. 한 번 봤을 때 8명 진료했었대요. 네네.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25명을 진료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 체감을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가 네. 정확한데 네. 거기서 근데 2배 이상인데요? 네, 근데 세 배인데요? 이거는 그냥 그분의 개별적인 체감인데 왜 우리는 개별적인 체감의 정보만 이렇게 문제가 아름아름 알아야 되냐고요. 왜 국가에서 왜 그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는 사실 정보공개 청구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언론이 됐든 선생님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진공공개 청구하면은 이거는 그 비공개 사유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슨 네, 알겠죠.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네. 거니까. 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아마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검찰에서도 사실 그 수용자들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치료감정에 대한 거. 네. 복지부에서도 뭐 그 지금 신법률 시행 이후에 네. 뭐 그런 적합성 심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건 충분히 네. 뭐 개인의 개인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통계 자료를 달라는 네. 거니까 네. 그 부분은 뭐 나서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지부가 숨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꼭 우리가 이렇게 당사자들 아니면 이렇게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이 막 왜 자꾸 정보를 그렇게 독촉을 해야 되나요? 본인들이 먼저 그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 사건들을 다 마무리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요? 모든 정보가 공개 원칙이기는 합니다. 뭐 우리나라 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은 당연히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공개 원칙이기는 한데 내부적으로 그럼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밖으로 내보내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소극적인 거는 맞죠. 예, 소극적인 건 맞고 그걸 탓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도적으로 어떤 자료들은 반드시 분기별로 공개하게 한다라든가 그런 내부 지침 혹은 법률들이 좀 세부적으로 규정이 되면은 이런 비민감한 정보들 공개된다고 해서 국민의 뭐 재산이나 신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정보들은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요청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이든 연구자분들이 됐던 뭐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좀 빨리빨리 요청을 해서 그런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아까 속도 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이런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는데 주무부서가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보고 분석하고 뭐가 네. 얘기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뭐 학원에 있을 것 알려야 같아요. 되는 학원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저희 느끼는 네. 거예요.